코스피 5천. 드디어, 정말 드디어 한국 증시가 이 꿈의 시자를 넘어섰습니다. 자, 모두가 촉포를 터뜨리고 환호하는 바로 이 순간에 시장의 심장부에서는 글쎄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화려한 축제 이면에 숨겨진 그 거대한 불일치가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숫자, 5019.54.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2020년 1월 22일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5천의 벽을 뚫어버린 바로 그 지수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정말 한국 자본시장의 오랜 수건이자 투자자들의 마음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엄청난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정말 거대한 모순이 깍 드러납니다. 보세요.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꽁꽁 얼어붙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술적 경기 침체라는 그 공포가 이제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한쪽은 이렇게 불타오르는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리는 이 기묘한 상황. 대체 이 둘을 갈라놓은 게 뭘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이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산 가격은 하늘로 솟구치는데 실물 경제는 땅으로 꺼지는 현상. 아니, 어떻게 시장이 현실 경제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걸까요? 그 비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서는 이 현상을 아주 직설적으로 거대한 불일치, 영어로는 The Great Divergence라고 부르더라고요. 말 그대로입니다. 금융시장이랑 실물 경제가 완전히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바로 그 뜻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한국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경제는 이렇게는 안 좋은데 정말 도대체 뭐가 이 기록적인 랠리를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요, 그 원동력으로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엔진을 딱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나온 거고요. 다른 하나는 전 세계적인 기술 트렌드에서 온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엔진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첫 번째 엔진, 바로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이재명 랠리라고까지 부르더라고요. 정부가 지금 뭐라고 있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업들한테 주주 환원 많이 해라. 그래서 주가 끌어올리자. 이걸 엄청나게 밀어붙이고 있고요. 거기다 추가 예산, 경기부양책 같은 카드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결국 이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시장에 그냥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요, 국경 밖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기술의 파도죠. AI하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거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본격화되면서 이 거대한 흐름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표 기업들을 그냥 위로 확 밀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엔진이 동시에 막 돌아가니까 분석 자료에서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름 아닌 정치가 될 거다. 이렇게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게 딱 느껴집니다. 한국 증시는 대만보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게 그냥 뭐 단순한 비교가 아니에요. 경쟁국인 대만 시장을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우리 주가 반드시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거죠. 정부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롭습니다. 2월에는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즉 유동성이 테마고요. 3월에는 주주총회 시즌이니까 기업 지배구조, 4월에는 실적, 그리고 5월이 되면 선거 공약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정치적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6월, 선거가 끝나면요? 뉴스의 8월하는 말처럼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러니까 매달 정치 그리고 기업의 주요 이벤트가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한 정치 로드맵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분석 자료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최종 전략이 대체 뭘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하게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AI랑 반도체는 주가 좀 떨어질 때마다 무조건 사모하라, 바이 더 딥이죠. 둘째, 재생에너지나 전력망처럼 정부 정책과 길게 가는 종목들은 굳건히 보유하고요. 셋째, 건설이나 금융주 같은 것들은 선거 뉴스에 따라서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6월 선거 전까지 현금 비중을 30% 이상으로 점차 늘리면서 슬슬 빠져나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인데요. 이 화려한 랠리의 뒷면에 도사리고 있는, 즉 시장과 현실 사이에 이 거대한 단절이 만들어낼 수 있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과연 뭘까요?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1,470원대 여전히 너무 높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들이 보기엔 한국 경제가 여전히 불안하다는 신호예요. 만약 이게 1,500원을 넘어간다? 그때는 대규모 자금 이탈, 즉 셀코리아가 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 부양책의 대가입니다. 결국 돈을 풀려면 빚을 내야 하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안전자산인 채권 이자가 높아지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굳이 위험하게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K자형 성장. 알파벳 K 모양처럼요. 반도체, 수출, AI 같은 첨단 산업은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데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내수 소비나 건설, 중소기업 같은 분야는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코스피 5000 시대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히 정책의 힘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하지만 그 강력한 정책조차 더 이상 이 차가운 경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면 과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이 질문이야말로 코스피 5000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